공대배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손상대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좌파 정권을 때려잡을 다음 대권 주자가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좀 더 냉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대권 의지를 밝힌 인물들 중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고 갈 만한 마땅한 인물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만큼 대권을 꿈꾸는 그런 자들과 유권자의 민심이 이리도 괴리된 적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권을 꿈꾸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대권 주자라고 인정하는 민심은 그야 말대로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오세훈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대권 주자들 중에 굳이 오세훈을 왜 오늘 방송 주제로 잡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오세훈이가 언론에 자꾸 뭔가를 털어놓는데 그 인터뷰 내용들을 봤더니 출마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정치인 오세훈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한 발 빼는 게 아니라 나를 당연히 대권 좀 그쪽에 반열에 올려줘야지,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세훈이 대권 욕심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 몇 명이나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낙선하고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대놓고 나도 대권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좀 잘 써줘, 이런 걸 나타낸 게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은 언론 인터뷰로 대권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세훈의 언론 인터뷰 덕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오세훈의 인터뷰를 보면 볼수록 오세훈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오세훈의 인터뷰를 읽고 있는 중에 유승민의 인터뷰가 아닌 착각까지 들 정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냥 말하는 거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글로 편등을 읽다 보면 오세훈의 글이 아니라 유승민의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세훈은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족과 강화문 집회를 꼽았습니다. 오세훈은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리더십 부족이었다. 지난 1년은 보수층이 모은 강화문 전투에만 소진했을 뿐 중도층까지 마음을 얻어야 하는 총선 진행에서 패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세훈의 말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러니까 오세훈 인터뷰를 보면서도 유승민 인터뷰 같은 착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보기도 싫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약속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제가 강화문 집회 사회를 보게 될 시에 오세훈이가 올라온다면 마이크 잡는 일은 절대 없게 만들 겁니다. 만약에 그 누구라도 오세훈이 마이크를 잡게 해주면 제가 마이크 던져버리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세훈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당키랍니까? 이게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오세훈의 모습 보이십니까? 이거 쫙 두 손 모아서 이게 바로 지난해 2019년 10월 광화문에서 벌어진 문재인 퇴진 집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오세훈의 모습입니다. 이날 오세훈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게 무시당하는 이유는 점잖기 때문이라. 정신나간 문재인을 보면서 선거만을 기다리며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점잖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오세훈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랬던 사람이 통합당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패배의 이유를 강함은 전투에만 소진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못 얻었으랍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 무시한 게 아닙니까? 불과 10개월 전에는 국민이 얌전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무시당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총선이 끝나니까 강화문 전투에만 힘을 소진하고 중도층 마음을 못 잡아서 총선에서 진 거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세훈의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으실 우리 우파 국민들께 제가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비록 집회에서 넘겨받은 그 순서지에 따라서 사회를 볼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수백만 애국국민들 앞에서 오세훈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를 넘겨준 죄,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주의적 사람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면서 수백만 애국국민들의 한호성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저부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는 제가 사회보는 곳에서 오세훈이 마이크 잡는 일 없도록 할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우파 국민들 뒤통수 치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세훈이가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뭐 한 말씀 때렸는데 뭘 어떻게 했나 봤더니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없애기 힘들면 최소화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기도 본투표일과 근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힐 뿐이었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걸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11장짜리 그 보고서처럼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세훈만큼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친북단체 대진연이 오세훈 선거 유세를 방해했고 그 선거를 직접 방해한 대진연 2명이 정의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이 오세훈이가 아니냐 이겁니다. 선관위의 QR코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지만 대진연이 저지른 선거 유세 방해도
엄격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 고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이가 강하게 치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선거방해 이꼬로 대진년, 대진년 이꼬로 정의연, 정의연 이꼬로 윤미향. 감이 안 잡힙니까? 오세훈씨.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싸우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죽하면 오세훈이가 입 닫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오세훈 선거를 방해한 그 대진년 젊은 아이들에게 정의연, 윤미향에 있는 정의연에서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그리로 줬고 그 윤미향을 민주당에 배지를 달아줬다. 이래도 감이 안 잡힙니까? 언론 인터뷰를 빼고는 오세훈은 이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온 인생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투쟁력이 없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흙탕물 튀고 똥물 튀는 진흙탕 싸움에서는 본인의 몸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싸움에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길이 잘 닦여있는 평탄한 곳으로만 다니겠다는 게 오세훈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합당을 보고 그렇게 문제 삼고 있고 삼아왔고 현재도 삼고 있는 투쟁력 없는 정당, 투쟁력 없는 정치인들의 집합체, 이 모습을 오세훈에게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의 대권 꿈이 국민들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평탄하게 닦여있는 길로만 싸우는 게 가당키는 한 생각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진흙탕도 모자라서 피비린내가 날 지경인데 강화문 전투에만 에너지를 소비해서 총선을 패배했다. 그리고 중도층을 운운하면서 야,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결국은 오세훈이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김종희 생각해서 그러나 나를 떼거든 하면 또 싸우면 김종희가 싫어하니까 야, 이 뭐 꼼수인지 쏜지 연기인지 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나 유승민이나 입만 열면 중도 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중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도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중도만 찾으면 내가 뭐 한 자리 할 것 같은 이 느낌. 그런 중도 아닙니까? 세상에 중도가 어디 있어, 양반들아. 그거는 구차한 변명이에요, 오세훈씨. 자신들 스스로가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건 투쟁을 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우파의 가치를 세우고 제대로 통합당이 진성 우파들의 정당이란 걸 보여줬으면 중도가 오지 말래도 오지 하는 꼬라지는 좌파로 가면서 말로만 우파 보수 중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오세훈의 인터뷰를 보면서 툭하면 유승민 인터뷰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솔직히 통합당 그리고 오세훈이 좌파들보다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상대편을 때려눕히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면 제가 이런 비판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꼬라지 보십시오. 언론 플레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번 민주당에게 당하기만 하면서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강화문 집회를 강화문 전투라고 하지 말하는 게 웃기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하려고 강화문에 와서 그 연단에 올라가서 악을 쓰고 연설까지 합니까? 말로만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끝나는 겁니까?
판 깔아주면 목소리 조금 높이는 척 하다가 판 싹 걷어버리면 그 자리를 향해서 욕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통합당이 제대로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투쟁력 없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 통합당은 쪽발을 찰 것이고, 오세훈은 물론이고 통합당 대권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을 것입니다. 왜? 4.15 총선에 패하고도 변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